이렇게 어제자 타깃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들 하나하나 검거해 나가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HL 만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무인 주행을 시범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 오름세 보이고 있죠. 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지금 엔진의 시대를 좀 지나서 제어의 시대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통제를 잘 하느냐, 경쟁력이 되는 시장이죠.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HL 만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부품사가 아니라 전동화, 지능화, 거기다가 로봇화까지 이 세 개의 축으로 스스로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HL 만도는 미리 미래 얘기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숫자와 수주로 이미 변화를 증명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HL 만도가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시했던 2030년도 목표는 꽤 직설적인데 매출은 14조 원, 영업이익률은 6%대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그리고 경로를 함께 좀 제시를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 8조 8천억 원에서 연평균 8% 성장해서 2030년도까지는 14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영업이익률이 현재 역시 한 4%대에서 원가나 공정이나 조직 전반의 개선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한 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죠. 기존의 이제 제품 라인업의 고객사 확대와 물량만으로도 2030년도 매출이 한 11조 한 7천억까지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춰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SBW라든가 EMB 그리고 AP, HPSC 그리고 샤프라든가 SDC 등 차세대제 부품 매출이 2조 4천억 원이 추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로봇 액추레이터 같은 신사업이 더해지면은 회사가 제시했던 14조 원 목표가 결국엔 좀 과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HBL 만도의 이제 성장이 외형 확장 하나로만 기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고 ROE를 뭐 5.9에서 한 10까지 이상은 10% 이상까지 올리고 부채 비율은 120%에서 한 1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재무 체제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까지 함께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 만도의 현재를 떠받치는 핵심은 여전히 이제 샤시 기술력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전자식 조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27%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EPS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센서라든가 모터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이 결합된 고부가 제품으로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북미 전기차 업체 성장과 함께 이제 EPS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라든가 동적 제동이라든가 스마트 댐핑 컨트롤이나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까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셰시 이제 풀 라인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7년서부터는 북미 완성차 업체 전기차에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 납품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계적 연결 없이 전자 그 제어로 조향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HL 만도의 신규 수주는요, 23년 이후에 연간 16조 원 수준으로 확대가 됐었고, 북미 전기차 업체와 그리고 중국 SDV 업체로부터 스마트 샤시 부품을 대거 수주하면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 만도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자동차의 기술을 로봇으로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인데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나 감속기, 센서, 제어기를 통합한 핵심 부품으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이 HL 만도의 EPS나 샤시 제어 기술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HL 만도는 이미 자동차용 액추레이터를 수억 개 단위로 공급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모터는 만도 브로제를 통해서 내재화했고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같은 제어 기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즉 이제 로봇 액추레이터에 필요한 센서, 제어, 구동 전 영역을 이미 갖추고 있고 회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레이터만으로도 2035년 매출이 2조 원이 넘는 수준, 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미국 기업 대상으로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도에는 고객 확보, 그리고 28년도에는 양산성 검증하고 29년도에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의 제어 시스템 단가가 한 2,000달러 정도라고 하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당 한 20개에서 30개 액추레이터가 들어가니까 단가가 한 거의 2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죠. 시장 자체가 커질수록 HL 만도의 기술 레버리지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로봇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상승이 한 차례 있었고요. 첫 눌림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눌림 구간에서도 외인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눌림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인데 다시금 반등할 시에 6만 원 매물을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추세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HL 만도는 지금 자동차 부품사의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전동화나 샤시로 현재를 벌고 있고 로봇 액추레이터로 다음 10년을 좀 준비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기술과 방향과 그리고 산업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인데 지금 이 변화의 초입에서 어디까지를 현재의 가치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미래 옵션으로 볼지 그 판단이 좀 수익의 크기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HL 만도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HL 만도입니다. 매물대 쌓여있는 6만 원 선 어떻게 돌파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택해 주셨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거진 유일한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키워드 중 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어디서 만들 건가인데요. 가격이 아니라 그리고 기술도 아니고요. 공급망의 안정성이 선택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크게 판을 뒤집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는 미국의 이제 중국 바이오 견제죠.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그리고 내년 공개 예정인 미 국방부의 1260H 리스트에 이제 우시엔텍이라든가 중국 CDMO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CDMO의 선택의 기준은요, 가격이나 생산 능력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서 좀 문제가 없는가로 좀 이제 나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흐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급등한 반면 중국 경쟁사는 같은 날 하락을 했고요. 시장은 이미 승자를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이슈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 변화라는 점이고요. 연초에 이제 생물보안법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바뀌었던 공급망은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신뢰로 받는 대안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강점은요, 기대가 아니라 숫자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5% 폭증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26% 이상 상회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단순 우연이 아니죠. 4공장도 풀가동이고 그리고 5공장도 가동률이 계속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6공장 착공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확장 사이클 초입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생산 능력은 세계 최대 수준이고요. 6공장까지 가동이 된다면은 글로벌 CDMO 시장에서는 넘볼 수 없는 캐파 격차가 형성이 되고 수주 잔고는 이미 4조 원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대부분 달러 계약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강달러 환경이 그대로 이제 마진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1조 6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7천억 넘게 그리고 전년 대비 무려 1,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투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투자하고도 현금이 남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다음 스텝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진출.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은 미국 판매 물량을 미국 CMO에서 생산하는 듀얼 소싱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산 거점을 확보할 경우에는 수주 저변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질 거고 두 번째는 ADC죠. 단순 항체를 넘어서 차세대 고부가 모달리티로 확장을 하면서 멀티플 프리미엄의 근거를 더 탄탄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배당인데 설립 이후에 여태까지 무배당을 좀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으로 결산 배당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성장주에서 이제 성장, 현금 흐름, 주조하는 기업으로 정체성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인적 분할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좀 급하게 있었고요. 조정을 마무리하고서 어제부터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돌파할 때 수급을 지켜봐야 되는데 외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기관도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모멘텀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보니까 200만 원 돌파뿐만이 아니라 200만 원 돌파 이후에 23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요. 지금은 이 회사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국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바뀌고 있고 질서가 재편될 때 가장 먼저 프리미엄이 받는 건 대체 불가능한 1등이죠. 글로벌 판에 바뀌는 중심에 서 있는 오늘의 용의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과연 주가 200만 원 선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